시작해요? 네,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우리 한 달여 만에 그죠? 네, 맞아요. 낭독회에서 만나고 여기서 다시 보게 되네요. 오늘 우리가 왜 만난 거죠? 롤 모델이라는 노래가 나왔고요. 뮤직비디오가 그렇죠? 나와가지고 같이 보고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한테도 소개하고 뭐 그런 자리로 지금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항상 그러니까 어느 분께서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그렇게 가끔 되게 진실하게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잖아요. 진짜 어떻게 지내는지. 그럴 때 항상 깨달아요. 약간 내가 나 자신한테 충분히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구나. 그렇게 뭘 깊이 생각해요. 근데 그냥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우리 다 감사하고. 그러면서 지내죠. 네, 게으르게 지내고 있습니다. 음악 작업도 또 하고 있고. 네, 그렇죠? 네, 네. 네. 이게 롤 모델이라고 하는 이 노래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발매한 곡 제목이 이제 영어로 네, 롤 모델이고요. 롤 모델이 이제 약간 내가 보고서 약간 배울 점이 있고 어떤 면으로 좀 따라하면 좋을 그런 대상 이렇게 사전 의미가 있긴 한데 약간 이 노래를 어떻게 쓰게 됐는지 조금 말씀드릴까요? 약간 그럼요.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예. 저가 이제 작년에 쇼미더머니 통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노출이 처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너무나도 많은 팬분들이 생기고 이렇게 연락도 많이 주시는데 대부분 그 분들이 고등학생 남학생 분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형 이런 메시지나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또 되게 얘기 나누는 게 재밌고 이런 대화도 가끔 이렇게 나누면서 보면은 약간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약간 그 분들 입장에서 배울 게 좀 있고 약간 어떤 면으로 형처럼 뭐 공부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든지 이게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셔서 약간 나 자신이 이런 일종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될 수 있어 너의 롤 모델 이게 이제 나한테도 하는 말이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너한테도 하는 말이겠고 나한테도 하는 말이겠고, 그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벌스로 들어가기 전에 앨범 커버가 이 데칼코마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게 이제 그 리 라이언님이라는 진짜 되게 멋진 그 커버 디자이너 아티스트 분이 계신데 많은 힙합 아티스트 분들의 커버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 멋진 분인데 제가 아이디어랑 스케치만 조금 보내드렸어요. 그래요? 보내드렸던 게 이제 로르샤 테스트라고 이제 예전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제 심리 쪽에서 이렇게 여러 이미지를 보고 어떤 게 보이냐에 따라서 약간 진단을 하고 약간 그런 거를 하는 시험 테스트로 알고 있는데 그 제가 생각했던 의미는 이 곡이 겉모습과 내면에 대한 그런 차이나 그런 생각도 있고 뭐가 보이고 뭐가 안 보이고 조금 시각적인 것도 있고 또 청각적인 혹은 그거의 없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조금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뭐가 보이니까 약간 그런 커버를 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두 눈을 감아 시야는 닿을 수 없는 감각. 이거 참 좋았거든요. 저는 이 노래를 사실 낭독회 때 이 노래를 가지고 공연을 해주셨고 제가 그 전에 이거를 낭독을 한번 시연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미리 봐서 되게 진중하구나 이 가사들이 끌고 가는 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저는 인상적인 구절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다시 보니 그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일단 벌스 1에서 제일 눈에 띄는 가사가 질문이 답이라면 넌 거기 있고 난 여기 있지, 답이 질문이라면 난 거기 있고 넌 여기 있지. 이게 넌 거기 있고 난 여기 있지, 난 거기 있고 넌 여기 있지 라고 하는 이게 사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윤영선의 희곡에 키스라는 희곡이 있어요. 그 예전에 왜 왕의 남자에서
둘이 이렇게 소나무 주인공 둘이 넌 여기 있고 난 여기 있지 만담처럼 주고받는 그 가사가 그러니까 그 대사가 윤영선의 키스라는 작품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질문이 답이 질문이라면 이게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럴 때 나와 너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 두 번째가 재미있잖아요. 난 거기 있고 넌 여기 있어. 그러니까 난 거기 있고라고 하는 건 사실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잖아요. 난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치? 네네. 내 입장에서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여기고 내가 바라보는 혹은 내가 지시하는 곳이 거긴데 이게 이 모순 속에 딱 이 모순을 딱 드러냈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쵸? 네. 이게 이 라인은 어떤 의미로 쓰신 거예요? 네. 말씀대로 이제 진짜 몇 년 전에 왕의 남자를 너무 재밌게 봐서 그걸 생각하고 썼어요. 그리고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휘곡을 보진 못했는데 일단 그냥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막 엄청 깊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일단 둘 다 이제 맹인이라고 하는 이제 안 보이는데 청각적으로는 이제 다 들으니까 가까이 있는 걸 서로 알고 있는데 근데 물리적으로는 약간 닿지 않고 결국엔 이제 껴안지만 그 껴안기 전에 이제 너랑 나랑 확실하게 있는데 동시에 또 확실하지 않은 근데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을까 답하는 것 자체가 동시에 질문이 되는가 그쵸. 그런 게 진짜 멋있고 그러니까 멋있다기보다는 진짜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나의 위치, 너의 위치, 혹은 나라는 정체성, 너라는 정체성이 대체로 규정되잖아요. 네. 근데 그 규정에서 벗어나 보면 나는 확실한가, 너는 확실한가, 질문 혹은 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가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시각인데 사실은 시각이라고 하는 그 감각이 되게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거기 있게 만드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눈을 감아 시야는 닿을 수 없는 감각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것들을 약간 보여주는 그러면서 청각을 끄집어내고 착각 대신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 누가 불편한 음악 하는 게 편해지는 순간 뭐 이런 게 이어지는 게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특권 죄책감 함께하는 삶 살아 이걸 이제 약간 뭔지는 대략 제가 알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나요? 네. 아마 생각하시는 그대로일 것 같긴 해요. 이건 이제 제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조금 직설적으로 저를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권인데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혹은 시스템적으로 대우를 받거나 어드밴티지를 받거나 혹은 차별을 덜 받는 것 엄청 이게 진짜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성적인 걸 수도 있고 성별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걸 수도 있고 뭐 종교적인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교육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시스템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걸 믿고 있는데 그렇게 배우고 알수록 내가 동시에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결국엔 지금 이 상태가 괜찮다 같은 동의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일종의 죄책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엔 핑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좀 좋게 보자면은 나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건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특권이나 죄책감 같은 것들을 의식하고 있는 삶은 정말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게다가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또
좋은 삶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 그 제임스 한이 여기에 너무 억압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 그래가지고 네. 이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계속 그것에 어떤 얽매여 있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좋아요. 근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착각 대신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 누가 불편한 음악 하는 게 편해지는 순간. 이제 이 불편한 음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앞에 그런 어떤 의식들과 그 다음에 시각, 청각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진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일종의 진실은 이제 이런 불평등적인거나 이제 뭐 나의 특권적인거나 뭐 이런 시스템적인 그런 불평등이나 차이 그런 거 이제 진실과 되게 가까운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엔 나는 이제 음악을 할 때 항상은 그럴 수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음악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 불편한 음악은 이제 제가 불편한 부분도 있고 혹은 듣는 분께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또 뭐라고 하지? 편해지는 순간? 편해지는 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랑 그렇죠. 조금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런 걸 포인트하고 이렇게 말하고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또 좀 탈감각화도 되고 네네네. 편해지는 순간 근데 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니면 필요한 과정인가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불편한 음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별로 그렇게 낯설 것도 아니죠. 왜냐면 뭐 음악을 하든 뭐 예술을 하든 문학을 하든 간에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데 그 감동의 색깔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는 굉장히 나를 불편하게 함으로써 감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끄집어내고 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형식 자체도 불편하고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한데 그러면 안 불편한 게 뭘까? 이를테면 세계를 돌아봤을 때 여기도 불편하네 여기가 불편한 게 진짜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불편함이라고 하는 게.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 하시는 게 하셨던 게 익숙해지는 순간 아까 탈감각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노예하게 되는 거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익숙해지고 이게 하던 대로 굴러가고 있고 그게 불편한 어떤 음악의 모습일지라도 그렇다면 빨리 그것을 벗어나고 새로움으로 계속 옮겨가야 되는 게 결국은 음악하고 예술하고 뭐 문학하고 이런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딱 들으니까 그래서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또 정말 좋았던 부분이 아름다운 엉망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무슨 우리 이제 시에서는 모순 형용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이 아름다운 엉망이과 그 다음에 폭력적인 사랑과 평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두 구절에 대해서 좀 살짝 얘기를 해주시면. 폭력적인 사랑과 평화랑 그리고 아름다운 엉망. 아름다운 엉망. 일단 그러니까 아름다운 엉망은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와 합리화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믿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일단 저뿐만이 아니겠지만 되게 내면으로 내가 풀어야 될 그런 복잡한 충돌적인 것도 너무 많고 왜 나만 이러고 왜 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가끔 막 예술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일기를 쓰거나 가끔 이제 취미로 시를 쓸 때 이제 되게 그걸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게 내가 봤을 때 멋있는 작품이 나왔을 때 되게 감히 말하자면 너무 멋있고 아름답다. 그래서 약간 표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엉망이 아름다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쓰긴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엉망이 없었다면 사실
그냥 평범한 그룹이나 뭐 평범한 음악을 했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었고 네. 폭력적인 사랑과 평화는 우리가 이제 겉으로 사랑이란 말을 이렇게 하거나 뭐 겉으로 평화라고 말을 하고 진실된 그런 아름다운 사랑과 평화가 있겠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사랑과 평화인데 사실 많은 그룹이나 개인들이 사실 억압되거나 폭력을 당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아름다운 엉망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그 게다가 이제 앞에 형용하는 말이 수식하는 말이 속이 훤히 보여 아름다운 엉망이 그 예술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사람으로 비출 필요는 없고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나 예술 속에 그 혼재되어 있는 혼란 같은 것들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그게 음악이고 예술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의도하신 거랑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제 맘대로 받아들일래요. 좋아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혼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모순적인 마음들이 이제 여기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질문지에 이렇게 써 있어. 래퍼로서의 성취 또는 목적과 인류애라는 도덕적 가치의 수립이 양립 가능할 수 있을지 땡땡땡. 네. 양립 가능이 이제 둘 다 존재할 수 있는지 공존할 수 있는지 같이 가지고 같이 가져갈 수 있느냐. 네네. 저는 그 질문을 답해 드리자면은 그렇게 하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왜냐면은 저는 그냥 항상 뭔가 어렸을 때부터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압박이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좀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캐나다 가고 이제 친구들 새로 만나고 적응할 때 조언을 주시는데 제일 저한테 중요한 조언이셨던 게 점심시간 때 절대로 혼자 누구 먹게 냅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상 같이 먹고 이렇게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 항상. 근데 저는 진짜 실천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걸로 통해서 저도 친구를 많이 만나고 서로 찾고 그래서 이게 왜 나왔냐면은 근데 이제 가끔은 너무 그러려고 이제 애쓰고 너무 이제 자면서 잘 보이고 항상 고개를 그러니까 자세를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저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가치적인 게 이제 뭐 도덕적인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가치는 항상 제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가져갈 거고 그게 인류애나 이런 것도 좀 연관이 되는데 이제 래퍼를 하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저도 너무 많이 받았고 부모님이나 교수님이나 친구한테 너무 많은 게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성취를 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의식은 항상 하려고요. 아버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약간 기본적으로 그냥 다 해야 된다. 근데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는 게 그냥 가능하다고 완전히 믿고 그냥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음악의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음악이나 뭐 다른 텍스트, 예술 텍스트, 문학 텍스트 마찬가지겠지만 꼭 윤리적인 자세만이 윤리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계속 악마의 속삭임. 인류애가 너무 커. 인류애를 뭘 감당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당연하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도 기본적이고 그렇게 가야 될 어떤 길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다음 곡에서는 좀 약간 두 개의 그런 자아가 지금 약간 충돌하는 느낌인데 약간 다음 곡에서는 좀 못된 제임스 헌도 좀 보고 싶다는 이 악마의 유혹이 진짜 언젠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아니었다면 어떤 음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끔 해요. 근데 이걸 질문을 가면 갈수록 분명히 더 많이 할 거거든요. 내가 이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임스 안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임스 안이나 혹은 안중호가 아니었다면 그럼 내가 뭘 할까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사실은. 어떤 실제에 나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인도 음악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를 들어주는 혹은 그거를 읽어주는 독자나 청자들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음악가가 되고 시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시인이야 한다고 해서 시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읽고 저들의 상상 속에서 나는 시인이 되는 거지. 저들이 듣고 저들의 어떤 이 감상과 상상 속에서 음악가는 음악가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늘 그 모순 속에서 사는 거죠. 실제 나와 상상된 나의 모순 속에서. 근데 그걸 뭐 그렇게 크게 고민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생각을 갖고 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예. 롤 모델 결국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도 하는 말이고 너한테도 하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너의 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롤 모델로 삼은 사람이 그러니까 나 되고 싶기도 하고 이런 느낌으로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들었는데 근데 여기 약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외부의 시선에 맞춰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보면 내가 롤 모델이 되려고 뭐 이렇게 연기해야 되나? 뭐 이런 그런 건 아니죠. 그것 딱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어 너의 롤 모델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이제 말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사실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더 크다. 그러니까 동시에 있다. 제가 왜냐하면 이 뒤에 깔리는 음이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울이 그 음악의 선율이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술의 태도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어떤 그 우울한 감정 속에서 이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가능성을 타진하고 가늠하는 것이 저는 이제 이 음악의 미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앨범과 함께 뮤직비디오도 나왔는데 뮤직비디오가 되게 모노톤이고 그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일단 이제 리스 혹은 킴 리스라는 그 뮤비 감독 친한 친구 동생이 이제 흔쾌히 이렇게 또 열심히 작업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 그 친구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사실 제가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 거의 없었고 진짜 완전 그 친구가 했는데 이제 서로 좀 얘기 나누고 이제 제가 해석을 하거나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조금 그러니까 막 약간 흑백이 되게 좋았던 게 대조적인 거 약간 두 가지가 있고 두 개가 공존하거나 혹은 동시에 공존할 수 없거나 약간 이면적인 거라고 하냐. 그래서 약간 흑백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되게 새롭게 좀 근데 동시에 되게 좀 일치하게 약간 되게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뮤직비디오가 너무 좋았어요. 그 데칼코마니하고도 좀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죠? 어떤 데뷔 같은 게. 저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약간 부러운 거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이게 음악을 내면 뮤직비디오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이 텍스트 또 음악에 대한 2차적인 해석들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시는 그런 게 없어. 그 과정을 살펴보는 그런 것도 없어서 좀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걸 보면 약간 부럽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2차적으로 다시 해석되는가 이 과정을 지켜보는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뮤비 되게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중간에 두 번째 벌스가 시작을 할 때 이제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칸에 이렇게 나와요. 옆에는 이제 조금 막 되게 조금 기괴하고 좀 그로테스크할 수 있는 막 내면의 그런 뭐 혼란이나 그런 게 좀 막 나오고 하는데 이제 랩하다가 이제 그게 없어지고 이제 제가 걸어와서 이제 가까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은 아마 이게 처음에 거울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봤던 게 진짜 모습이 아니고 거울에 비친 모습이었구나. 혹은 또 동시에 내가 거울한테 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멋있다. 누구한테 랩하는 건가? 그러니까 멋있어요. 그런 게 전 그게 아이디가 너무 좋았어요. 거울 오브제가 좋네. 그래서 그게 되게 너무 우린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네. 어쨌든 오늘 롤 모델이라고 하는 노래를 가지고 따끈따끈한 곡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괜찮았죠? 아 너무 제가 뭐 너무 실수한 즐거웠어요. 건 없죠? 아니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네. 항상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겁게 이 뮤직비디오와 노래를 감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